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행렬식의 성질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선형대수 원 마무리 시간이에요. 오늘 하면 이제 끝납니다. 선형대수 2는 이제 챕터 5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뭐 여튼 네, 이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프로블럼만 풀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네, 한번 해봅시다. 프로블럼 1입니다. 자, M이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다음 M을 A, B, O, C 이렇게 써봅시다. O는 이제 제로 매트릭스고요. 그리고 A랑 C는 스퀘어예요. B랑 O는 스퀘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랬을 때 determinant of M은 determinant of A, determinant of C가 성립합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그때 막 증명 안 할 것처럼 막 소개를 했었는데 네, 증명을 할게요. 네, 우리 교재 연습 문제 있어가지고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인덕션을 쓸 건데 C의 사이즈에 대해서 인덕션을 쓰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죠? C의 사이즈를 가지고 인덕션을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C의 사이즈가 n by n이라고 했을 때 A의 사이즈에 대해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C로 해볼게요. 자, n by n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 로우에 대해서 n by n이라면 좀 그러네요. r by r이라 할게요. 여기 n by n 있으니까 여기 r by r이라 했을 때 우리가 인덕턴 r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덕션 on r을 쓸 건데 마지막 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코팩터 익스펜션을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우에 대해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적용을 해볼게요. R1인 경우는 어렵지 않겠죠. R1인 경우는 거의 자명하죠. 동의하시나요? A, B가 있고 여기 0, C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실수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칼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R이 1인 경우는 얘가 스칼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 경우에 대해서 마지막 로우에 대해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적용을 하면 C 곱하기 절대값 A가 되겠죠. C 곱하기 디터미넌트 오브 A가 되겠죠. 부호 조심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로이면서 마지막 컬럼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I 더하기 J를 하면 이게 EN 짝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C 디터미넌트 오브 A가 나온다. 그래서 C가 지금 디터미넌트 오브 C이기 때문에 원 바이 원 매트릭스에서의 디터미넌트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죠? A 이렇게 써져 있는 3 뭐 이렇게 써져 있는 이 행렬의 행렬식은 3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오브 C가 C가 디터미넌트 오브 C가 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오브 C, 디터미넌트 오브 A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로우에 대해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적용하면 R은 1인 케이스는 금방 나와요. 자, 좀 일반적으로 R이 1보다 큰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A, B가 있고 여기 O, C가 있을 텐데 마지막 로우에 대해서 지금 코팩터 익스펜션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C11 해가지고 여기 C1R 그 다음에 여기 CR1 CRR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마지막 로우에 대해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적용을 하면 여기 0에다가 막 곱하는 건 의미가 없죠. 0에다가는 뭐 나머지 행렬식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0 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CR1, CRR에 대해서 지금 코팩터 익스펜션 적용한 게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CR1이라고 하는 친구를 적고 얘는 이제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부호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A의 사이즈가 뭐냐가 중요하겠죠. A의 사이즈는 n-r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몇 번째냐면 n-r 플러스 1번째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여기 n을 더해주면 결론적으로는 2n-r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뭐 r-1 이렇게 이거랑 짝콜이 같죠, 그죠? r-1이랑 짝콜이 같습니다. 따라서 CR1의 앞에서는 마이너스 1에 R-1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CR1을 포함하는 행과 열을 지우고 나머지 이제 행렬의 행렬식을 CR1에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 적고 A는 그대로 있겠죠. A는 그대로 있고 여기 0 있고요. 그 다음에 여거랑 지운 걸 보면 여기 아래 적히는 건 뭐냐면 C 입장에서는 R, 1번째를 지운 그러니까 R, 1번째에서의 코팩터 비슷한 거? 그러니까 R, 1번째를
R행과 1렬을 지운 다시 그게 맞죠? C 입장에선 R행과 1렬을 지운 행렬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동의하세요? 이렇게 틸다라고 쓸까요? CR1에 틸다가 여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B도 뭔가 B도 이렇게 뭐가 없어졌겠죠. 근데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네모로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걸 지금 이제 R,1에서의 코팩터를 계산을 한 건데 이번에는 R,2에서의 코팩터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에 R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CR2 적으신 다음에 A는 그대로 있고 여기 0이 있고 여기 CR2에 틸다가 있고 네모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에 R 마이너스 R제곱 적고 CRR 적고 A 네모 0에 CRR에 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사이즈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 여기가 원래 C가 R, R by R 매트릭스였는데 얘는 R-1 by R-1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사이즈가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를 쓸 수 있습니다. 기납적 가정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determinant of A 곱하기 determinant of CR1의 틸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determinant of A, determinant of CR2의 틸다 여기서도 determinant of A, determinant of CR의 틸다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전부 determinant of A가 있으니까 determinant of A로 끌어내 주시면 마이너스 1에 R-1제곱의 CR1 determinant of CR1의 틸다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R 마이너스 R제곱의 CRR의 determinant of CRR의 틸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R-라고 R 플러스 1의 홀짝은 같습니다. R-R하고 R 플러스 R의 홀짝은 같아요. 그죠? R-1을 R 플러스 이렇게 바꾸더라도 값에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 다 플러스로 바꿔도 홀짝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죠? 그죠? C의 마지막 로우에 대한 코팩터 익스펜션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determinant of C가 됩니다. 증명 끝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덕션을 써가지고 편하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증명이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problem 2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델먼트의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유명한 매트릭스라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를 만델먼트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죠? 네, 이렇게 어떤 뭔가 이제 거듭 제곱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매트릭스를 만델먼트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매트릭스의 이제 행렬식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이거 행렬식을 계산하려고 해요.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막 정의대로 막 뭐라고 할까요? 그 인덕션을 이용해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이거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사실은 reduce row echelon 폼으로 무조건 만들겠다라는 생각도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reduce row echelon 폼으로 바꾸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의 인덕션 비슷한 거를 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여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맞기는 해요. 그래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 친구를 우리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어떻게 적용하죠?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해줘서 근데 이게 여기서 여러분이 잘 택하셔야 돼요. 한 행에 여기 지금 1행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해줘서 더해주고 1행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해줘서 더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쵸 여기가 다 지워지긴 하죠. 여기 0 될 거예요. 근데 나머지를 보시면 이게 여기가 A1 빼기 A0가 될 거고 여기 A1 제곱 빼기 A0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A1의 N제곱 빼기 A0 N제곱이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A1 빼기 A0로 묶이기는 하는데 남아있는 친구들이 조금 이제 좀 보기가 싫죠. 그죠?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막 이제 항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인수분해 했을 때 A1 빼기 A0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여기서는 elementary column operation을 적용하는 방식이 훨씬 나아요. 이거는 여튼 이 행렬이 좀 특이한 케이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좀 특이하게 elementary column operation을 적용하는 게 훨씬 계산이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A0 해줄 거고 마이너스 A0 제곱 해줄 거고 마이너스 A0의 N제곱 이렇게 이것도 그렇게 좋은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할 거고요. 네. 미안해요.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은 마이너스 a0를 해줄게요. 일단은 마이너스 a0를 해주겠습니다. 얘가 좀 특이해요. 얘는 reduce 에첼렌 폼으로 그러니까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으로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마이너스 a0를 이렇게 컬럼 오퍼레이션을 취해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0되고요. 되게 헷갈리네요.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뒤에 거부터 하는 게 낫겠다. 뒤에 거부터 해볼까요? 여기 a0에 n-1제곱 있고 a1에 n-1제곱 있고 an에 n-1제곱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0를 곱해서 더해주는 식으로 해볼게요. 뒤에서부터 없애보겠습니다. 엘레멘터리 컬럼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취해주더라도 타입 3니까 디터미넌트의 변화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a0 곱해서 더해줄게요. 여기 0 되겠죠? 그리고 여기 1 a1의 제곱 a1의 n-1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붙을 거냐면 a1의 n제곱 빼기 a1의 n-1제곱 a0 이렇게 되죠. 이게 좀 좋은 거예요. 네. 왜 좋은지 아시겠네요? 네, 그죠? 이게 이제 a1 빼기 a0로 여튼 네, 계속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an, 여기가 an의 제곱, 여기가 an의 n-제곱 그리고 an의 n-1제곱에다가 a0를 곱해서 지금 빼주는 거기 때문에 an의 n제곱 빼기 n의 n-1제곱 a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인수분해가 아까보다는 좀 간단하게 된다는 게 특징이죠. 이거 인수분해를 했을 때 a1의 n-1제곱 a1 빼기 a0 이렇게 되니까 좀 인수분해가 쉽죠. 그런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여기 a0의 n-2제곱 여기 a0의 a1의 n-2제곱 여기 n의 n-2제곱 있었을 텐데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a0를 마이너스 a0를 곱해서 더해주는 식으로 해줄게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a0의 여긴 0이 되고 여긴 0이 되고 얘는 a1의 n-1제곱 빼기 a1의 n-2제곱의 a0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a0 곱해서 더해주고 마이너스 a0 곱해서 더해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위쪽은 100.00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a1 빼기 a0 그 다음에 a1 제곱 빼기 a1 a0 점점점 여기는 a1의 n-1제곱 빼기 a1의 n-2제곱의 a0 여기는 a1의 n제곱 빼기 a1의 n-1제곱의 a0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에 1 an 빼기 a0 an의 제곱 빼기 an의 a0 a2의 n 이게 아니라 an의 n-1제곱 마이너스 an의 n-2제곱의 a0 그리고 여기는 an의 n제곱 빼기 an의 n-1제곱의 a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또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적용하더라도 디터미넌트의 변화가 없겠죠. type 3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해줘서 더해주고 마이너스 1배를 해줘서 더해주고 이렇게 다 더해주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의 행렬식은 이게 타입 3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밖에 안 했으니까 디터미넌트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근데 이 친구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지로 매트릭스가 보이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 친구의 디터미넌트의 곱으로 쓸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오브 m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디터미넌트 오브 m은 이 친구의 행렬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a1 빼기 a0 좀 묶어볼까요? 자, a1 빼기 a0에 a1 그 다음에 여기 a1 빼기 a0에 a1의 n-2제곱 a1 빼기 a0에 a1의 n-1제곱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an 빼기 a0 여기도 an 빼기 a0에 an 빼기 a0에 an의 n-2제곱 an 빼기 a0에 an의 n-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끌어낼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a1 빼기 a0가 똑같이 이렇게 모든 행에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행에 다 곱해져 있으니까 a1 빼기 a0 밖으로 꺼낼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n 빼기 a0 다 꺼낼 수 있죠. 일반적으로 a1 빼기 a0부터 a2 빼기 a0 얘네들이 다 꺼내지는 거죠. 그죠? an 빼기 a0까지 다 꺼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디터미넌트 그렇죠. 1a1 점점점 a1의 n-2제곱에 a1의 n-1제곱 1 an an의 n-2제곱에 an의 n-1제곱 그러니까 또 다른 반델몬드 매트릭스가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를 쓸 수 있겠죠. 사이즈가 하나 줄어든 모양의 반델몬드 매트릭스가 된 거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귀납적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를 쓰면 우리의 결론을 쓰는 거죠. 결론을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우리의 주장은 뭐냐면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얘가 성립함을 보이는 게 우리의 주장이었거든요. CJ 빼기 CI 이게 성립한다. AJ 빼기 AI겠죠? AJ 빼기 AI 이게 성립한다는 거 우리가 보이는 게 목표였거든요.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뭔 뜻인지 아시나요? 파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덕트 곱한다는 뜻이고요. 시그마는 더한다는 거잖아요. 파이는 이제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들을 곱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들을 곱해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가 뭐가 있을까요? i가 0이고 j가 n일 수도 있고 뭐 i가 0이고 j가 1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튼 j가 i보다 큰 인덱스를 갖는 그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곱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도 다 있는 거고 a1 빼기 a0, a2 빼기 a0, 점점점 an 빼기 a0 얘네들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i가 1인 케이스도 있겠죠. i가 1인 케이스인 뭐 a2 빼기 a1 뭐 이런 친구들도 다 있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 다 곱한 게 디터미넌트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얘는 뭐랑 똑같냐면 지금 인덱스가 1부터 n까지 변하잖아요. 아까는 0부터 n까지 변했는데 지금은 1부터 n까지 변하니까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이 친구는 뭐라 쓸 수 있어요? 파이 product of i랑 j는 1부터 n까지 변하고 aj 빼기 a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거기다가 지금 이 친구를 곱한 거예요. 그럼 얘가 곱한 게 얘가 되는 거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이거는 이 친구인데 얘랑 곱하면 얘가 되는 게 맞죠? 왜냐면 i가 0인 케이스가 지금 이 케이스가 되는 거고 i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는 이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랑 곱하면 얘가 되는 거 맞죠?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제 이게 아마 행렬식 계산하는 문제 중에서는 제일 약간 이제 제일 흔한 문제 중에서는 제일 헷갈리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등장하는 매트릭스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서 등장하는 매트릭스냐면 여러분이 폴리노미얼 px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사실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1이랑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 라그랑주 인터폴레이션 포뮬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이 n차 방정식 혹은 n차식 n차 함수라고 할까요? n차 함수인데 여러분이 서로 다른 n 플러스 1개의 점을 주면 서로 다른 n 플러스 1개의 점 근데 그 n 플러스 1개의 점의 x좌표가 전부 다 다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서로 다른 n 플러스 1개의 점을 주면 그 n 플러스 1개의 점을 지나는 n차 함수는 유일하게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썼었던 방식이 실제로 그 함수를 잡고 그리고 이제 linearly 그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일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막 그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는 것까지 확인하면서 뭐 우리가 유일하다 uniqueness까지 증명을 했었죠.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스팬하면 linearly independent 한다라는 그 성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보이고 싶을 때 이 반데론드 매트릭스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a0, 뭐 b0 그 다음에 a1, b1 그래서 점점점 해가지고 an, bn 이렇게 n 플러스 1개의 점을 줍니다. 그리고 a0랑 an들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점을 지나는 px라는 n차 함수 cnx n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c0 이 점을 지나는 n차 함수가 유일하게 결정될지 그거를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짓을 하고 싶냐면 여튼 얘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뭐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acn의 a0의 n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c0가 b0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cn의 a1의 n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c0가 b1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cn의 an의 n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c0가 bn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cn하고 c0가 유일하게 결정되는지 그러니까 cn하고 c0가 미지수죠. 그러니까 cn부터 c0가 미지수라 생각했을 때 이게 유일하게 결정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매트릭스 폼으로 바꾸면 어떻게 쓸 수 있죠? c0 점점점 cn 이렇게 썼을 때 c0에는 1 곱해져 있으니까 1 그 다음 여기 x
여기에 a0 점점점 a0의 n제곱. 그 다음에 c1 앞에 1 a1 점점점 a1의 n제곱. 그 다음에 cn에는 1an 점점점 an의 n제곱. 얘가 곱해져 있죠.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 b0 b1 점점점 bn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x라는 그 n차 함수가 이 점을 지난다라는 조건을 이렇게 행렬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여기 만드론몬드 매트릭스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만드론몬드 매트릭스의 행렬식이 어떻게 써졌었냐면 아까 적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써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 J랑 AI가 전부 distinct 했으면 I랑 J랑 다르니까 이 친구가 전부 다 달랐으면 얘는 절대로 0이 될 리가 없겠죠. 0이 아닌 친구들을 곱해봤자 0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친구의 행렬식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행렬 방정식의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px가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 포뮬라를 이용해서 직접 설계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 방정식의 이론을 활용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자, problem 3 보도록 할게요. 자, 론스키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론스키안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미분 방정식 공부를 하시면 그때 등장을 하게 될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어가지고 소개는 하긴 할 건데 우리 그 교재에서 미분 방정식도 어느 정도 다루고 있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미분 방정식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소개를 할게요. 이게 미분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미분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거기서만 꼭 거기서만 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좀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들의 공간에서 그 함수들이 linearly independent한지 그 확인하는 조건이 바로 론스키안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y0t ynt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c infinity r의 원소예요. 얘가 뭐였냐면 무한히 미분 가능한 함수들 실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infinitely differentiable real valued function 아래 달로 가는 real valued func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y0t부터 ynt까지 걔네들을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y0 y1 ynt라고 하는 이 행렬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어떤 친구의 행렬식인데 y0t y1t ynt y0 프라임_t y1 프라임_t yn 프라임_t 그 다음에 y0 nt y1의 nt 이게 n번 미분했다는 얘기죠. 무한번 미분 가능하니까 n번도 미분 가능하겠죠.yn의 nt 이렇게 만들어낸 이 친구의 행렬식을 우리가 론스키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의 행렬식을 론스키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y0부터 yn까지가 linearly independent할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라 언제 성립하냐면 이게 linearly independent하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만약에 y0 yn t를 계산했더니 이게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y0부터 yn까지가 linearly independent하게 됩니다. 계산했더니 이게 0이 아니었으면 0이라는 펑션이 아니었으면 그러면 linearly independent해집니다. 사실은 컨버스도 성립을 하거든요. 컨버스도 성립을 하는데 이거 증명은 미분 방정식 이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안 할 거고 우리는 이제 얘만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에 그냥 대우 명제를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세요. linearly dependent하다는 얘기는 뭐죠? 적당한 0이 아닌 상수 c0부터 cn까지 뭐 이게 전부 0일 아닐 필요는 없고요. n 플러스 1개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가 이제 있단 얘기죠. 얘가 0, 0은 아니다. 이런 스칼라를 여러분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linearly dependent 하다면 이렇게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게 0이라는 펑션이 됐으니까 양변 미분에도 성립을 해야죠. 그러니까 c0 y0 프라임 플러스 플러스 cn yn 프라임도 0이어야 되고 그리고 c0 y0의 n 더하기 더하기 cn yn의 n 이게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y0 점점점 yn y0 프라임 점점점 yn 프라임 점점점 y0의 n ynn에다가 이걸 행렬방정식으로 바꾸면 c0 c1 점점점 cn 이게 0 0 점점점 0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non-trivial solution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0, 점점점, 0이 아니란 얘기는 이게 지로 말고 또 다른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이 친구가 invertible 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유닉 솔루션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게 non-trivial solution을 가지니까 이 친구, 이 행렬은 invertible 하지 않습니다. invertible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디터미넌트를 계산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증명하면 끝이 납니다. 0이 나와야 되니까 모순이죠. 사실 대우명절 증명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증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됐죠? 네, 좋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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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칼라는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각 성분이 사실 스칼라인 경우를 우리가 사실은 다뤘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스칼라의 원소는 아니다라는 느낌, 스칼라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지 이거는 스칼라가 아니지 않느냐, 스칼라라고 하기에는 이게 체의 원소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뭐 불가능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for some t랑 for all t 이렇게 나누는 게 조금 더 좋은 접근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for some t 그 다음에 이게 for all t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사실 이건 약간 그냥 제가 이렇게 쓴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는 약간의 이제 갭이 있다는 얘기죠. 약간의 갭이 숨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죠? 그냥 펑션으로서 0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이게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약간 고민 없이 그냥 적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0이 아니다라고 했던 게 이제 펑션으로서 0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for some t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의도한 거는 펑션으로서 0이 아니란 얘기니까 론스키안이 어딘가에서 어떤 t에 대해서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t를 지금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으면 이게 만약에 성립을 했으면 그 t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스칼라가 되죠. 그리고 이 친구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니까 해가 유일하게 결정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갭이 있다고 하긴 했지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갭이에요. 더 헷갈리게 했을지 모르겠네요. 여튼 여기서는 for some t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정확합니다. zero 펑션이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for some t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뭐 여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for all t도 아마 될 거거든요. 근데 그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튼 그럼 미분 방정식 시간에 좀 자세히 하도록 할 거예요. 좋습니다. 자, problem 4 보도록 할게요. problem 4. 자, A가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0, 0, 0, 0, 마이너스 1, 0, 0, 0, 0, 마이너스 1, 0, 0, 그리고 0, 0, 0,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A0, A1, A2, AN-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래서 A 플러스 TI의 행렬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 시클릭 subspace 그러니까 시클릭 invariant 뭐라고 하죠? 여튼 그 스페이스를 우리가 다룰 때 아마 6장에서 다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게 될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미리 땡겨서 보는 건데 이 친구 행렬식을 이제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n by n 매트릭스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마이너스를 몇 개 있냐면 여기가 지금 스퀘어 매트릭스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n by n 매트릭스예요.
그 주목하시고 여기서 지금 뭘 한 거냐면 a 플러스 ti를 하라라고 하면 여기서 t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주대각선에서.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행렬식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묶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t를 더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 행렬식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는 사실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고 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여튼 그거는 그때 가서 할 거고 5장에서 할까요? 뭐 5장에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챕터 5에서 아마 할 것 같긴 한데 여튼 지금 미리 땡겨서 문제로 나와 있어서 지금 이걸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의 행렬식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친구 행렬식을 구하고 싶은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주대각선상에서 주대각선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주대각선이잖아요. 그죠? 이게 principal diagonal 다이아고널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런 친구들이에요. 웬만하면 위에 쪽이 0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여기가 문제죠. 여기 나머지 여기가 문제죠. 만약에 여기가 전부 0이었으면 그러면 이제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의 곱으로 표현이 될 텐데 지금 여기에 A0, A1, A2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가장 간편한 방식은 그냥 더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0으로 만드는 방식을 택하는 게 아마 가장 자연스럽겠죠.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없애주려면 일단 여기서 A0를 없애려면 이 열에서 그 마이너스 t분의 A0를 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t분의 A0 하면 이렇게 곱해줘서 더해주면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t분의 A1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열에서 이렇게 더해줄 때는 마이너스 t분의 A2를 더해주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면 얘가 다 0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t-1 0.0 그 다음에 0t-1 0.0 이렇게 0 0t 0 0 0 0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 0 0 해가지고 다 없어지죠. 이제 마지막만 남을 텐데 자 어떻게 없어질까요? 자 좀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더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새로운 게 생기죠. 이렇게 하면 안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튼 여기 있는 걸 없애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일 텐데 여기서의 행렬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코팩터 익스펜션으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네요. 네, 그냥 이거는 코팩터 익스펜션이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뭔가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하기에는 조금 귀찮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코팩터 익스펜션으로 하겠습니다. 자, A0에 대해서 코팩터 익스펜션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그 부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로고 마지막 n번째 컬럼이니까 이게 1 플러스 n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n 제곱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0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A0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지운 나머지의 행렬식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t 0에 점점점 0 0 마이너스 1t에 점점점 0 그 다음에 여기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인 거 보이죠? 마이너스 1이 주대각선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죠? n개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튀어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얘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A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A1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자, A1에서도 해볼게요. 자, 이번엔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 2 플러스 n제곱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A1 적어주고 그 다음에 A1에서 이 행과 이 열을 지운 나머지를 보면 t 0, 0.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t 0.0, 그 다음에 뭐 0, 0 마이너스 1 t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마지막엔 0, 0, 0, 점점점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대각선 상에 있는 친구들을 전부 곱할 수 있죠. 다 지금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됐으니까 어퍼 트라이앵귤러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1이 몇 개 있냐면 n-1개 있고 t는 한 개 있죠. 맞죠? 마이너스1은 n-1개 있고 t는 한 개 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1이 나오고 부호는 마이너스1이고 그 다음에 t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1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a2에 대해서도 코팩터 익스펜션을 적용을 하면 마이너스 a2t의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n-1 플러스 t에 대해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적용을 하잖아요. 여기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적용을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행과 이 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t만 이렇게 쭉 살아남죠. t가 몇 개 있냐면 n-1개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부호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쭉쭉 이렇게 가다가 네. 마이너스 a3t의 제곱 해가지고 쭉 가다가 마지막 여기 마이너스 a n-2에 t에 n-2제곱까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n-1 플러스 t에 대해서 t의 n-1제곱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맞죠? 좋습니다.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약간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죠? 예, 실수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우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지우게 되면 이게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친구에서 이렇게 지우게 되면 어퍼 트라이앵귤러가 아니라 이제 로어 트라이앵귤러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건 아니구나. 말을 좀 잘못한 것 같고요. 만약에 A2에서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T0-T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T 뭐 이렇게 쭉 가는 마이너스 T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0이고 여기 0이라서 이 친구 행렬식 이 친구 행렬식 곱하는 거가 돼가지고요. 로어 트라이앵귤러, 어퍼 트라이앵귤러를 곱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이 이제 t 마이너스 뭐 1개가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진짜 부호 실수를 한 게 아닌가 되게 걱정이 되는데 안 했겠죠. 네. 했으면 알려주세요. 부호 실수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이 2n 제곱이고 지우고 나서 이게 t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냐면 마이너스 1이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a0에서 실수했나요? 실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볼게요. a0 지우고 나서 보면 마이너스 1t, 마이너스 1t 이렇게 쭉 있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었냐면 n-1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여기서 n 플러스 1 제곱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부호가 플러스여야 맞죠. 네,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부호가 갑자기 여기만 플러스일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다 플러스예요. 네, 부호가 플러스가 맞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좀 헤맸는데 네, 예전에 너무 오래전에 한 거라 좀 헤맸는데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시간 있으니까. 자, a 플러스 ti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여기 t 마이너스 1 0 0 0t 마이너스 1 0 뭐 00t 0 그 다음에 여기 0 여기 0 여기 0 여기 마이너스 1 a0 a1 a2 an-1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a0에 대해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하고 싶으면 a0 써준 다음에 행렬식 적어주고 부호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1행 n열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이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1행과 1열을 지우고 남은 친구의 행렬식을 여기다 적어주는 건데 그러면 어때요? 이게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니까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네들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총 몇 개 있어요? n-1개 있죠. 아까 n개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n-1개가 맞죠. 그래서 a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호가 맞죠. 네, 그래서 나머지도 해주면 다 부호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이런 관계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행렬식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조금 헤맸네요. 죄송합니다. 자, 프로블럼 5 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조인트 매트릭스에 대한 어떤 얘기가 될 텐데 클래시컬 어조인트를 우리가 제가 그때 소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적기는 했죠. 클래시컬 어조인트 of A를 우리 exercise 유제 2-1에서 얘기했던 classical adjoint of A를 adjoint of 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 꽤 많이 쓰는 표기거든요. 기억을 하세요. adjoint of 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성질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determinant of adjoint of A는 무엇일 것인가 이걸 보고 싶은데 어려울 것 같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A의 inverse가 adjoint of A를 determinant of A로 나눠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A에다가 adjoint of A를 곱하면 determinant of A의 항등행렬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했었죠. 그죠? 이거가 유제 2-1에서 했었던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양변의 행렬식을 취해주게 되면 determinant of A, determinant of adjoint of A 이렇게 쪼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determinant of A는 상수죠. 그래서 determinant of A의 i가 되는데 이게 상수니까 밖으로 꺼내실 수가 있거든요. 꺼내질 때는 사이즈에 맞춰서 꺼내진다 그랬습니다. n by n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꺼내질 때는 determinant of A의 n-1제곱으로 꺼내지겠죠. 그죠? 그리고 determinant of i는 1이니까 얘는 이제 1로 날아가겠죠. 이렇게 정리가 n제곱으로 끌어내시겠죠. 사이즈가 n이니까 n제곱으로 끌어내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는데 양변의 determinant of A를 지우게 되면 얘가 된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지울게요. 두 번째는 또 뭘 물어보고 있냐면 adjoint of A의 transpose는 adjoint of A의 transpose다. 전체 transpose다. 이거를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A의 inverse가 determinant of A분의 1의 adjoint of A이기 때문에 adjoint of A는 다시 말하면 adjoint of A는 양변의 determinant를 곱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adjoint of A는 얘가 되겠습니다. 그럼 adjoint of A의 transpose는 뭐가 될까요? A 자리에 A transpose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determinant of A의 transpose의 inverse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얘는 determinant of A랑 똑같잖아요. 그죠? determinant of A랑 똑같고 그리고 A transpose의 inverse는 뭐냐면 A inverse의 transpose가 되겠죠. 동의하세요? 그래서 얘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adjoint of A transpose는 얘랑 똑같은데 근데 얘도 양변의 transpose를 취하면 determinant of A는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A inverse의 transpose가 될 거고 그게 adjoint of A의 전체 transpose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같죠? 같잖아요. 이렇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예쁘게 쓰려면 어떻게 쓰면 돼요?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얘고 얘는 얘고 그게 또 얘다 이렇게 쓰면 끝나겠죠. 네, 여튼 네. 좋습니다. 네, 좀 대충 쓰긴 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뭐냐면 만약에 A가 upper triangular면 그러면 adjoint of A도 upper triangular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쉬운 방식은 정의대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adjoint of A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정의대로 하시면 여러분이 그 코팩터 i, j에서의 코팩터를 코팩터 ij a의 i, j, i행 jr에서의 코팩터를 이렇게 표시를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긴 친구냐면 코팩터 11a 코팩터 21a죠. 이게 이제 약간의 트랜스포즈를 취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죠? 코팩터 n1a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팩터 1na 코팩터 1, 2na 그리고 코팩터 nna 이렇게 써진다라는 것을 이게 정의였죠. 이게 adjoint of A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upper triangular인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 죽는지 0이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코팩터 뭐죠? 1, 2a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코팩터 i, ja가 0이 되는지 궁금하죠. i가 j보다 작을 때 괜찮나요? 이게 이제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얘가 성립하면 adjoint of A가 upper triangular가 되는 거겠죠. 괜찮나요?
자, 근데 이 A를 다시 한번 보시면 A가 지금 upper triangular인데 A를 다시 한번 보시면 A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A11, A12, A1N, A21, A22, A2N 여기 ANN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다 0인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바로 upper triangular인 A의 모양일 텐데 지금 I, I가 J보다 작을 때 코팩터 익스펜션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친구는 안 되죠. 지금 어떤 친구냐면 이런 친구에서의 코팩터 익스펜션을 보자. 코팩터를 보자. 익스펜션이 아니라 이런 친구에서의 코팩터를 보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의 코팩터를 보면 그럼 그게 0이 될 건지가 궁금합니다. 자, A12에서 볼까요? A12에서 보면 이렇게 지으면 어때요? 나머지 행렬의 행렬식을 보는 건데 지금 제로 컬럼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제로 컬럼이 보이면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1, 2에서의 코팩터는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2, 3에서도 A1, 3에서도 이렇게 제로 컬럼이 보이니까 코팩터가 0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A2, 3에서 코팩터를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지우고 보면 그러면은 뭐가 보이나요? 제로 컬럼은 안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여 친구랑 여 친구가 linearly dependent 해버리죠. 동의하세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좀 예쁘게 써볼게요. 자, A11, A12 어 여기 A23, A22 뭐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여기 A13, A1N, 여기 A33, 여기 ANN 뭐 이렇게 쭉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2,3에서 이렇게 코팩터를 계산을 하면 코팩터를 계산하기 위해 2,3을 이렇게 이행 3렬을 지워버리면 남은 행렬의 행렬식을 보는 건데 근데 지금 first row하고 second row가 linearly dependent합니다. 그죠? 여기가 다 0이니까 밑에가 다 0이니까 첫 번째 컬럼하고 두 번째 컬럼이 linearly dependent 해버리죠. 그러니까 디터먼트가 0이 됩니다. 자, 비슷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네 번째에서 이렇게 코팩터를 계산을 했다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컬럼들이 이제 linearly dependent 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linearly dependent 하지가 않으려면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유도가 이제 3개는 있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이제 네 번째 A3 예쁘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만 더 고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워버렸다라고 하면 그럼 남아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컬럼을 보시면 지금 이쪽 아래는 전부 0이거든요. 이쪽 아래는 전부 0이죠. 전부 0인데 그럼 얘네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약간 F2에서 지금 세 개의 벡터를 잡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여기 전부 0이니까 F2에서 세 개의 벡터를 잡았기 때문에 분명히 linearly dependent한 어떤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쵸. 결론적으로는 디터미넌트가 0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i가 j보다 작을 때는 어디서 여러분이 코팩터를 계산을 하더라도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왼쪽 그 잡은 여러분이 j번째에서의 코팩터를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왼쪽에 있는 1렬부터 j-1렬까지가 전부 linearly dependent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를 하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좀 대충 설명하긴 했는데 좀 정확하게 궁금하다 하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A의 인버스 역시 upper triangular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A 인버스가 뭐예요? determinant of A분의 1에 adjoint of A이기 때문에 adjoint of A가 upper triangular니까 상수배도 upper triangular겠죠? 그러니까 A가 upper triangular면 A의 인버스 역시 upper triangular다 라는 사실을 지금 예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정의대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어요. upper triangular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뭔가 곱해서 항대행렬이 나오려면 얘가 upper triangular 모양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정의를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마 깔끔한 것 같고요.
여기는 이 말들을 전부 로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A가 로어 트라이앵귤러면 A의 이제 어조인트 매트릭스도 로어 트라이앵귤러다라는 걸 보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A의 인버스도 로어 트라이앵귤러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A의 인버스에 대한 공식의 또 중요한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problem 6 보겠습니다. 자, sum matrix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A에서 로우랑 컬럼을 없애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매트릭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한 행과 한 개의 행과 한 개의 뭐 컬럼을 한 개의 행과 한 개의 열을 이렇게 지웠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썸 매트릭스 가지고 막 이제 인덕티브하게 디터민트를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썸 매트릭스를 하면은 뭐 행의 개수, 열의 개수가 뭐 제한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이게 이제 썸 매트릭스의 정의인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rank of A가 이제 뭐냐라고 물어보면 largest integer k such that some square some matrix of size k has a non-zero determinant. 이게 이제 rank of A를 그러니까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썸 매트릭스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non-zero determinant를 갖는 친구 중에 사이즈가 제일 큰 거, 그 사이즈를 이제 rank of A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 2, 3, 4, 5, 6, 7, 8, 9 이거 보시면 이거의 랭크는 2거든요. 사실 이거 해보면 이게 랭크가 2예요. 자,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썸 매트릭스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썸 매트릭스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썸 매트릭스들을 봤을 때 혹은 이런 것만 썸 매트릭스 이렇게 정사각형들만 썸 매트릭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워서 만든 1, 7, 3, 9 얘네들도 썸 매트릭스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두 개를 지워서 만든 이것도 썸 매트릭스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스퀘어 매트릭스를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잡았을 때 이 친구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이즈가 2인 것까지가 있는 거죠. 그죠? 넌지로 디터미넌트를 갖는 썸 매트릭스 중에는 사이즈가 2인 것까지 있는 거죠. 사이즈가 3인 건 없죠. 이거 디터미넌트 계산해보면 0 나오거든요. 그래서 rank of A가 2가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problem의 문제가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가 기본적으로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다라는 거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A가 지금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은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rank of A가 그 largest integer k니까 만약에 rank of A가 어떤 숫자 k였으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there is a square matrix of size k having non-zero determinant. 이게 일단 성립을 해야겠죠. 그래야겠죠? largest integer라는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k가 있다는 거니까 rank of A가 k였으면 그러면은 non-zero determinant를 갖는 square sum matrix 그게 있어야 됩니다. 사이즈가 k가 되는. 근데 이것만 확인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를 갖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rank of A랑 그 맥시멈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또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rank of A가 k면 그러면은 there is no square sum matrix of size k 플러스 1이 되는 또 사이즈를 갖는 그런 스퀘어 매트릭스는 또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보이시게 되면 사실 이 프로블럼 6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1번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rank of A가 K면 이런 게 존재할까요? rank of A가 K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쵸? 여러분이 A라는 행렬이 있었을 때 이거의 뭐 row rank가 K다 라는 얘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K개의 로우들이 어떤 K개의 로, 내가 K개의 로를 잘 잡으면 그 친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가 linearly independent하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row rank가 K란 얘기는 내가 K개의 벡터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얘네 그
로우들을 가지고 스팬하는 그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k라는 얘기니까 내가 k개의 벡터를 가져와서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k개의 벡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져왔다 쳐봐요. 가져왔어요. 이렇게 k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k개를 가져오면 그게 이제 썸 매트릭스를 이루겠죠. 그래서 얘는 총 k개의 로우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겠습니다. 괜찮죠? 얘네들은 전부 linearly independent하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어요. 괜찮죠? 이게 썸 매트릭스가 되는데 이게 스퀘어는 아니죠 아직. 지금 이게 컬럼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스퀘어는 아닙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또 보세요. 로 랭크가 K예요. 이것도 여전히 이렇게 뽑아도 여전히 랭크는 K죠. 지금 이게 K개의 컬럼들이 있는데 K개의 로우들이 있는데 여전히 랭크는 K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썸 매트릭스 B를 생각을 했을 때 B의 랭크도 여전히 K예요. 그죠? 근데 로 랭크가 K라는 얘기는 컬럼 랭크도 K라는 얘기니까 그죠? 로 랭크랑 컬럼 랭크랑 같으니까 컬럼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랭크도 컬럼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션도 K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컬럼에서도 K개를 뽑아가지고 linearly independent한 K개를 잡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쵸?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낸 썸 매트릭스는 K개의 linearly independent한 컬럼 벡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 K개고 여기도 K by K 썸 매트릭스가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K개의 linearly independent한 이제 컬럼 벡터들이 생기겠죠. 근데 사실 로 벡터들이 linearly independent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여기서는 linearly independent 했지만 여기서는 로우들이 linearly independent 한지는 아직 그 확신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linearly independent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컬럼 벡터들이 linearly independent한데 K by K 매트릭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determinant of 그러니까 C가 invertible라는 얘기죠. C가 full rank라는 얘기니까 C가 invertible합니다. 그러니까 C가 invertible 하기 때문에 혹은 뭐 로랭크랑 컬럼 랭크랑 같으니까 여기는 이 로들도 전부 linearly independent 할 수밖에 없고 여튼 C가 invertible 하니까 determinant of C는 0이 아니게 되겠죠. 그럼 증명 끝났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rank of A가 K라고 했더니 지금 size K인 square submatrix C를 찾았죠. C를 찾아서 non-zero determinant가 됐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1번은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2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rank of A가 K면은 이제 size가 K 플러스 1인 square submatrix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A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rank of A가 K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K 플러스 1의 사이즈를 갖는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의 사이즈를 갖는 스퀘어 썸매트릭스 C가 있다. 이런 뭐 스퀘어 썸매트릭스가 있다. 디터민트가 0이 안 되는 그런 게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적당하게 로우랑 컬럼을 이렇게 지워가지고 남아있는 이 친구들을 가지고 이게 K 플러스 1 by K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걔가 넌지로 디터미넌트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쪽에 있는 이 벡터들이 전부 linearly independent 했다는 얘기죠. 이 파란색에 있었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invertible 하나는 얘기니까 full rank잖아요. 따라서 이쪽에 있는 이 파란색에 있었던 모든 컬럼 벡터들이 linearly independent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K 플러스 1개의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컬럼 벡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로 벡터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K 플러스 1 by K 플러스 1인데 걔가 full rank니까 여튼 그래서 K 플러스 1개의 linearly independent한 컬럼 벡터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A의 컬럼 벡터들로 인해서 generate 되는 스팬되는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K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순이죠. 따라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도 확인했고 2번도 확인했죠. 증명 끝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좀 대충 적고 있긴 한데 이게 행렬은요 뭔가 적기가 너무 싫어. 이게 적기가요 좀 이게 뭐랄까요 이게 너무 약간 귀찮은 측면이 있어요. 인덱스 가지고 이게 쓰는 게 되게 귀찮은 측면이 있어서 제가 좀 말로 때우는 말로 때우고 있습니다. 자 프로블럼 7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델타가 n by n 매트릭스에서 f로 보내는 이제 n 리니어 펑션입니다. 그리고 b가 이제 a를 이용해서 얻어졌는데 interchanging to row를 해서 얻어졌대요. 그러니까 타입 1의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적용을 한 거죠. 그러면은 델타 b가 마이너스 델타 a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볼게요.
이건 한 거 아닌가? 이거는 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한 거죠. 예, 이거는 제가 했어요. 어디서 했죠? 잠시만요. Theorem 4.10에 있는 거죠. Theorem 4.10에서 한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지금 제가 문제 잘못 읽었네요.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지금 이거 엘리니어라는 거밖에 없죠. alternating 할 때 얘가 성립을 하는 건데,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 자, B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suppose입니다. 죄송해요. 지금 잘못 해석했네요. 이게 suppose예요. 가정을 이렇게 했고요. B가 이제 타입 1을 통해서 A에서 이렇게 타입 1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과정이 거쳤을 때 이게 성립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질문을 하는 건 뭐냐면 델타가 alternating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질문입니다. 미안해요. 잘못 해석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델타가 alternating 하면 얘가 성립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theorem 4.10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theorem 4.10에서 델타가 alternating 하면 얘가 성립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역도 성립하겠느냐 이거를 묻는 게 되겠죠. 사실은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characteristic이 2인 케이스 때문에 이게 되겠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n이 1인 경우를 생각하셔도 좋아요. n이 1인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n이 1인 경우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뭐 이제 어떤 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델타 지금 n이 1인 경우는 사실 그냥 이게 f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델타가 그냥 f에서 f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 1에 근데 이거는 너무 이거 말 자체가 안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서로 다른 두 로우를 뒤바꾸는 상황이니까 n이 2 이상인 경우를 봅시다. 네, 그래도 n이 2 이상인 경우를 볼게요. n이 2 이상인 경우를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런 거죠. n이 2인 경우를 볼게요. n이 2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델타에 v1, v2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얘를 이렇게 여러분이 뒤바꾸게 되면 v2, v1 이렇게 뒤바꾸게 되면 얘가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alternating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이게 좀 이게 만약 조금 이게 애매합니다. alternating 하려면 여러분이 델타 VV가 0이어야 되죠. 이게 이제 alternating의 정의가 뭐였냐면 인접한 두 개의 row가 있었을 때 인접한 두 개의 row가 똑같은 row면은 그럼 델타가 0이 된다 라는 거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성립을 하면 이게 모든 v1, v2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하면 얘가 성립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이 여기다 v 이렇게 넣으면 델타 v는 마이너스 델타 v니까 이 델타 v는 0이라서 2를 없애면 이거 성립하는 거 맞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2가 안 없어질 수 있는 필드가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쉬운 예시는 F2예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0과 1을 원소로 갖는 필드인데요. 여기서의 덧셈과 곱셈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2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0 더하기 1은 1이고 1 더하기 0은 1이고 1 더하기 1을 할 땐 0이 됩니다. 1 더하기는 2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되죠. 그리고 뭐 1 곱하기 1도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F2라는 필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에다가 2를 두 번 더하게 되면 1을 두 번 더하면 그러니까 1을 이렇게 1 더하기 1을 해주면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은 이게 없는 거죠. 그죠? 양변에 델타 VV 더하기 델타 VV를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꼭 0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1이더라도 상관없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레를 찾으려고 하면 베이스 필드가 F2가 되는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베이스 필드 F가 F2가 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 델타는 뭐로 정의하면 될 것 같냐면 델타는 V랑 V를 넣었을 때 이제 1이 되도록 설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여튼 여러분이 아까 기억나죠? A, B, C, D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어떻게 써진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여기를 A11, A12, A21, A22 이렇게 썼었을 때 여기 있는 이 linear and linear 펑션은 어떻게 써진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A11, A21의 상수배, 그 다음에 A11, A22의 상수배, 그 다음에 A12, A21의 상수배, 그 다음에 A12, A22의 상수배 이렇게 써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델타 V, V는 1을 만족하도록 여러분이 설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10, 10을 넣었을 때 얘가 1이 되면 좋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 10을 넣었을 때 1이 되면 좋겠으니까 A11, A21만 이렇게 살아남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A11하고 A12의 자리를 바꿨을 때는 A21, A22 이렇게 자리를 바꿨을 때는 얘가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캐릭터스틱이 트윈 케이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사실은 자기 자신과 같거든요. 그죠? 얘가 얘랑 똑같잖아요. 지금 F2에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또 이제 같아야 됩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또 같도록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넣어줬으면 K11, A21 그 다음에 A11 더하기 K2의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하면 K2의 A21 A12 그렇죠? 그 다음에 K3의 A22 A11 그 다음에 K4의 A22 A12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얘가 성립을 해야 돼요. 따라서 A11, A21이라고 하는 친구랑 얘랑 이제 지금 이게 같죠? 여기 상관없고 그 다음에 A11, A22 여기 A11, A22 얘랑 같아야 되죠? K2랑 K3랑 지금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A22, A12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얘랑은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아무렇게나 생기면 이렇게 생기면 이게 이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F2인 케이스에. 근데 어떻게 하면 아까 성립한다 그랬죠? 얘가 1이 되면 얘가 1이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0으로 써버리면 그러면 이 펑션은 바로 10, 10을 넣었을 때 1이 나와버리는 그런 이상한 친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가 바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만 델타가 실제로 아우터네이팅 하지는 않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베이스 필드가 이 케이스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본 거예요. 이거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베이스 필드가 이렇게 F2와 같이 캐릭터리스틱이 이제 2가 아닌 케이스, F2가 아니면,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2가 아니면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것이 뭔지 소개를 안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2라는 친구가 0이 아닌 케이스, 2라는 친구가 1에다가 1을 더했더니 0이 되지 않는 그런 필드에 대해서는 사실은 같은 말이 돼요.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에 잘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캐릭터리스틱이라는 말을 제가 안 배웠는데 좀 쓴 것 같아서. 여튼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F2인 케이스, F2 이거는 이제 필드의 예시로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벡터 스페이스 단원에서. 그런데 F2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런 친구들이 발레가 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선행대수 2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행대수 1이 선행대수 1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선행대수 2에서는 약간 2차 방정식적인 느낌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다 리니어 트랜스폼, 행렬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들이긴 한데 약간 이제 그 문제들을 풀 때는 약간 2차 방정식 푸는 느낌의 문제들을 풀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 볼 거는 이제
diagonalization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굉장히 좋죠. 여러분이 거듭 제곱하기에도 좋고 사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면 그걸 해석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는 그러니까 어떤 리니어 트랜스폼을 어떤 기절을 선택을 했을 때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한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다루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뤘던 엘리니어 폼 중에 특수한 케이스인 바이리니어 폼에 대해서 또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사실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다루게 되는데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우리가 Rn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안 다룰 수 없겠죠. 우리가 Rn 스페이스를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으니까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내적 공간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그 내적이 이제 또 바이리니어 폼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조던 카노니컬 폼 여기까지 다루게 되면 선형대수 2가 또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선형대수 2에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